대손 충당금 이해되셨어요? 대손 충당금 네. 뭔가 나중에 손실 난 거 들키면 안 되니까 미리 손실 네. 뭐라 하기 전에 손실 났어 오케이 인정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는 하나도 없이 좋아요 더 좋아질 아주 거예요. 좋아요. 김구라야. 좋아. 드디어 나라 사원이 이제 이해했네요. 네. 주식판 이런 거예요. 좀 좋아. 와. 뭐가 좋은데? 좋아.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야. 영어와 경제를 한 번에 잡는 야심찬 영어. 안녕하세요, 신나라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명민준 대리님과 영어가 뭐니로 네. 아침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민준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진짜 대단한 게 네. 오프닝이 한 3초가 안 되는데 그거를 5번을 찍네요. 와, 앉아있는데 죽을 맛이었네. 환상의 호흡이죠. 환상의 호흡입니다. 그렇습니다. 환장의 호흡이에요. 환장의 호흡. 환장하겠어요. 아니 명대리님 네. 우리가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야심찬 영어가. 그런데 명대리님 이미지가 많이 바뀌셨다고 여기 와서. 개그맨에서 제자리를 네. 찾았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뭐 개그 본능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진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섞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칭찬 저는 일색이더라고요. 진짜 당황스러운 게 네. 어떤 저는 명민준 아나운서 옛날부터 팬이라서 꼭 와. 같이 와. 하고 싶다고 이걸 한 거 모셔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인텔인지를 알고 있는데 다들 댓글을 보고 개그맨 아니었어라고 하는 거 보고 아니 그동안 어찌 살아온 거야? 아니 근데 다른 방송에서 수갑차고 이러고 막 죄수분장하고 이러고 나가니까 희극인인 줄 알아요. 근데 저도 나름 공부도 한 사람이고 진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철학책도 많이 읽고. 그렇죠. 정말. 다시 봤다라는 댓글 진짜 많았고요. 알겠습니다. 이미지를 제가 스스로 잘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시 보는 어떤 공부 네. 하나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영어 부분과 경제를 같이 잡기 위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제 알코아라고 이제 알루미늄 회사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 대형 금융주들 있잖아요. JP 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요런 데가 이제 실적의 시작을 끊습니다. 시즌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그거를 한번 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좀 이거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오늘 두 개의 기업을 갖고 왔는데 네. 골드만삭스랑 그 항공사 중에 델타 항공 아시죠? 델타 에어라인스 두 개를 가져왔어요. 네. 두 기업이 내놓은 그 분기 보고서의 톤이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떤 게요? 금융사 쪽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고 예. 델타 쪽에서는 경제를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경제가 좋다 안 좋다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뭐 이런 거에서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잖아요. 시장이 네. 안정될 것이다 아니다. 그게 기업들 사이에서도 확실히 좀 갈라져 있다 톤이.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교수님 우리가 이런 기업이 발표한 보고서를 봐야 하는 우리들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꼭 봐야 되죠. 왜냐하면 기업들의 우리나라랑 이게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네. 우리나라 공시자료 아직 신사원은 인재 주린이에 가까우니까 안 보셨을 거예요. 좀 어색해요. 낯설어요. 아직. 그죠. 우리 명민준 아나운서는 세계적인 인텔이니까 또 세계적인 개그맨이고. 조롱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많이 많이 보죠. 보시죠? 네. 맞아요. 방송 준비하시냐고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국내 공시 자료와 달리 외국 공시 자료는 톤 앤 매너가 전혀 달라요. 어떤 게요? 국내 공시 자료는 우리 회사 뭐 할 거고요. 거의 수주 직전이고요. 매출 목표도 얼마입니다. 뭐 이런 것도 개발 거의 끝났어요. 자신감의 차이네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 그건데 네. 나쁘게 말하면 찌라시예요. 찌라시. 네. 그러니까 허세, 광고 이런 거죠. 공시 자료를 보면서 부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랬다간 어떻게 되느냐? 집단 소송 당합니다. 역시 소송의 나라. 그렇죠. 미국은 아니 우리 주주들이 말이야 이렇게 주가가 폭락할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가 확 떨어졌는데 내부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공시 자료를 미리 안 알려줬어? 그러면 집단 소송 걸어요. 그래서 많은 CEO들이 나중에 소송 때문에 머리 아프기를 싫어해서 네. 회사에 조금이라도 나쁠 만한 일들이 있는 걸 다 써주세요. 공시 자료에.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 혹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절대 계약이 된 건 아닙니다. 하고 네. 또 이것도 제품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니라 네. 지금 일상 통과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완료된 거 아닙니다. 하면서 이걸 하나 다 써놔요.
그거 안 써놓으면 소송 당하거든. 굉장히 겸손한 톤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의 공시 자료라든가 기업들의 보고서들 있잖아요. 이거는 면밀히 살펴봐야 돼. 네.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스탠스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골드만삭스 먼저 볼게요. 요게 지금 첫 페이지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분기 보고서 첫 페이지인데 역시 이제 뭐 잘 나가는 초일류 기업들은 요즘 미니멀리즘으로 디자인을 한다.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딱 첫 페이지 보면서 듭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JP모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든 그런 대형 은행 업계가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서 미리 앞으로 경제와 우리 자산이 안 좋아질 거를 회계적으로 네. 미리 땡겨서 깎아버려요. 그거를 손실로 쳐버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이해되셨어요? 대손 충당금 네. 뭔가 나중에 손실 난 거 들키면 안 되니까 미리 손실 네. 뭐라 하기 전에 손실 났어 오케이 인정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박민준 아나운서 말씀이 어느 정도 먹혔네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네. 거예요. 경제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되게 안 좋아지면 네. 회사들 중에서 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 이제 비용 네. 납부해야 되는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 회사로부터 100억 받을 거 있고 B 회사로부터 200억 받을 게 있는데 그 회사들 중에서 누군가는 파산하거나 망할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네. 특히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그러면 회계적으로 이 우리가 지금 돈 받아야 될 것들이 다 100%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못 받을 걸 간주하고 손실로 미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2022년 1분기 provision 충당금이에요. 충당금 for credit losses was 561 million. 요 credit losses가 앞으로 뭔가 안 좋아질 거를 대신 충당해서 넣어 놓는 거를 이 provision for credit losses라 그래요. 그래서 요게 5억 6,100만 달러 정도를 넣었다. 네.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 Reflecting provisions related to portfolio growth, 포트폴리오가 성장할 거에 관련한 그런 충당금, 그리고 the impact of macroeconomic and geopolitical concerns, 지정학적 우려와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우려, 그리고 individual impairments on wholesale loans. 요 wholesale loan은 이제 대규모로 대출이 나가는 거, 도매급으로 대출이 나가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손상 관련해서도 이걸 다 프로비전 충당금으로 땡겨가지고 미리 삭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네. 포트폴리오 성장, 자산 성장도 그냥 그럴 것 같고 더 꺾일 것 같고, 그리고 거시경제도도 안 좋고 전쟁 나고 있으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저렇게 대출 나가는 그런 브로커가 있어요. 이 브로커한테 대규모로 대출을 해주고 네. 그 브로커가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도 뭔가 로스가 날 것 같으니까 미리 땡겨서 충당금을 설정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적자로 땡겼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산 성장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금융사들한테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CFO, CEO 요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은 연준 관련해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위험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크게 해서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금리 인상 빅스텝 해가지고 한 번에 50bp 인상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 잡을지 못 잡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렸을 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땡겨서 잡았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금융사들의 뷰. 다른 회사도 아니고 네.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 선망했던 네.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앞으로의 상황을 더 안 좋게 봐서 땡겨서 더 많은 충당금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앞으로의 나날이 심상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영어 표현을 좀 살펴보면 일단 provision 아까 봤죠. 예. 요거는 비축품, 충당금. 충당금은 이제 회계 쪽에서 프로비전 하면은 충당금 미리 떼서 넣어놓는 거, 그 충당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호주에서 면허를 따잖아요. 네. 그럼 면허를 처음에는 2년 동안은 얘가 이제 혼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임시 면허예요. 그거를 provisional driver license라고 그래요. Provisional
provisional driver 네. license.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임시 정부다 이런 provisional government. Provisional government. 그러면 그 임시에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매크로 이코노믹 거시 경제 매크로 뭐 경제 배울 때 매크로 마이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네. 거시 경제는 매크로 이코노믹 손상 장애 요거는 impairment. 네, impairment라 그래요. 요것도 회계 용어로는 뭔가 손상이 날 것 같다. 자산에 뭔가 뭐 컴퓨터를 300불로 회계 창고에 넣어놨는데 누가 나라 사원이 떨궜어 이거를 가다가 아이고 이거 회사가 어떻게 처리해줘야죠. 네. 그래서 $100 차감한다. 그러면 impairment loss 해서 $100가 차감되는 걸로. 네. 그리고 compensation. Compensation. compensation은 보상입니다. 그래서 뭐 보상. 보너스나 뭐 셀러리나 이런 얘기 할 때 compensation, benefit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요거는 이제 델타. 델타는 좀 다른가요? 델타는 너무 좋아. 너무 신났어. 요거 나가고 나서 네. 사실은 그 숫자는 완전 박살이 났어요. 손실 나고 아주 뭐 숫자만 보면은 야 너네 장사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러는데 주가 요거 나오자마자 6% 바로 뛰어버립니다. 오. 왜냐? 앞으로 좋을 것이라고 CEO가 너무 자신감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관론이구나. 예,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고 주가가 리오프닝 진짜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델타 요거 분기 보고서 첫 페이지고요. 자, 읽어 볼게요. 요거 조금 긴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With a strong rebound in demand as Omicron faded, 수요가 강하게 반등하는 이 오미크론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we return to profitability in the month of March. 3월 수익률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Producing a solid adjusted operating margin of almost 10%. 10%에 가까운 영업 마진이 생산되고 있다. As our brand preferences, 우리의 그 브랜드 선호도와 demand momentum grow, 수요의 모멘텀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시점에서 we are successfully recapturing higher fuel prices. 유가가 높은 거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잡고도 남을 만큼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 Driving our outlook, 미래 전망을 봤을 때 for a 12 to 14% adjusted operating margin, 이 오퍼레이팅 마진 아까 말했던 그 운영 마진을 12%에서 14% 정도로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언제? In the June quarter, 다음 분기까지. 다음 분기까지 지금 10% 수준의 영업 마진을 12%, 14%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는 하나도 없이 좋아요. 좋아요. 더 좋아질 아주 거예요. 좋아요. 김구라야. 좋아. 드디어 나라 사원이 이제 이해했네요. 주식판 이런 거예요. 좀 좋아. 와, 또 뭐가 좋은데?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한데 델타즈 CEO가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럼 CEO가 좋아 이러면 가는 거야. 그냥 못 먹어도 고. 근거는 사실 장난으로 얘기한 거고 근거는 뒤에 제가 네. 준비를 해놨어요. 네. 네. 예리한 투자자예요. 와, 역시 제가 아까 3%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은 근거 없이 이 소리만 하면 어떻게 된다? 감옥 수갑 간다. 수갑 차고 좋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꼭 있어야 된다. 네. 자, 일단은 표현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요. rebound 뭐 Rebound. 농구에서도 쓰잖아요. rebound 네, 반등하다. 반등하다. 그리고 solid operating margin solid는 탄탄한 네. 튼튼한 operating margin은 영업 마진. 그리고 preference 요거는 선호도. 네. 뭐 음식에 대한 preference가 될 수도 있고 뭐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쓰이는 preference. 아까 higher fuel prices 그러니까 높은 유가를 다시 되찾다, 커버하다 이런 의미로 recapturing 이라고도 Recapturing. 얘기를 합니다. Recapturing. recapturing. 자, 그러면 나라 사원이 그렇게 원하는 근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perating revenue 영업 이익이 8.2 billion for the March quarter 2022. 3월 달 1분기에 영업 마진이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2019년 3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때가 정상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때의 79% 정도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상 수준에 80% 가까이 우리가 매출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 괜찮은데 숫자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total passenger 운행 승객들
승객들의 매출로 봤을 때는 75%, 75% 정도 리커버 됐다. 그리고 도메스틱 패신저, 국내 그런 운행객 같은 경우는 83%까지 리커버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봤을 때 이제 뭐 75%, 83%뭐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리오프닝이 되고 마스크도 뭐 벗고 이러면서 그런 수요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그게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더 좋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나 이 주식 사겠어 사야겠네. 하면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좋아. 실제로 올랐다고요. 6% 이상 네. 올라서 좋아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이 정도면 어떻게 충족이 좀 됩니까? 뭐 괜찮네요. 이거는 이제 개인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네.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얼마까지가 올라왔고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요거는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전망을 한 거니까 요걸로 감옥을 가지는 않아요. 요건 괜찮다. 예. 근데 이제 다들 여기서 고민이 많아요. 네. 델타라는 곳은 물론 인터내셔널한 항공도 많이 운영을 하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내부를 돌아다닐 때 다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 이제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그래서 델타 같은 경우는 내부 국내선 국내선 이용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음. 저는 글로벌리 해외 그 항공 이용률이 옛날만큼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왜요? 옛날에 우리가 연간 100회를 이용했다고 하면 네. 뭐 일순간 답답한 것도 있고 그래서 100회 좀 넘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동안 우리 한 번도 못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는 뭐 90선에서 80 후반선으로 낮아질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제는 우리가 알았어요. 음. 얼굴 보고 야 직접 가서 미팅하고 와야지 이래서 바이어가 만족하겠어 했는데 지금은 찾아오는 게 오히려 불편해. 그래서 저도 학교에 뭐 납품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교수님 사무실에 가면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거기도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니 그래도 학교에 납품하시는 분이 얼굴을 한번 안 보이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쪽도 저도 서로 알아요. 줌으로 얘기하시죠. 줌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저희가 보고 결정할게요. 그게 저도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쪽도 당연히 그걸 원하시죠.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운행 비율이 떨어지죠. 약간 실효성 측면에서 지금은 약간 기대 심리,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실효성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는 그만큼 안 될 것이다. 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영어 표현 요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restore, 리스토어. recover. recover. 회복하다, 복구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system capacity, system System capacity. system capacity, 캐파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이거군요. 예, capacity, cap, capacity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캐파가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시스템의 캐파, 시스템의 외국인들도 캐파라고 해도 알아들어요? 저도 궁금해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캡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cap, 네. CAP. 네. Can you deal with the cap? 이렇게 하면은 좀 줄임말로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캐파라고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콩글리시요. 콩글리시. 그렇게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역시나 그런 거시경제적인 이슈랑 전쟁 이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수혜를 받는 업종이랑 피해를 받는 업종이랑 양극단으로 좀 갈린다. 네. 그런 부분도 투자할 때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렇게 오늘 기업 실적 발표를 읽어봤는데 개인이 투자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아니라 도움이요. 네. 도움이요.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도 혹시 모르니까 한마디 네. 하고 가면 저도 네. 델타 회사를 나쁘게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델타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저는 해석한다는 얘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델타를 보면서 선진국은 저런 거구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어떤가요? 우리나라 승무원분들은 다 젊고 너무 네. 이쁘시잖아요. 아. 매력적이시잖아요. 근데 델타는 아주머니들, 어머니들도 많이 타거든요. 네. 그만큼 그거는 사회가 선진화돼서 그 연령대도 그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걸로 해준 거잖아요. 어떤 직업에서 무언가 제한선이 좀 사라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너무 보시는 외모지상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뽑는 것들. 네. 결국 그분들이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리님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업 너무 실적 좋아요. 몇 개 알아보나요? 이제 뭐 테슬라 실적도 나올 거고 애플 뭐 등등 나올 건데 최대한 제가 그거를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신문 기사에는 또 안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도 있거든요. 네. 뽑아서 최대한
제가 그 코미디언의 마음으로 소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분이 몇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명대리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어 하모니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요? 네, 좋아. 좋아.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만날게요. 안녕. See you later. See you next time. 좋아. 좋아.